박종현의 돌파 매매입니다. 이분의 시황을 몇 달간 저희가 지켜본 결과 시황, 지수 저점 이런 얘기해 주실 때마다 그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찰떡 시황이라는 닉네임을 좀 붙여드려야 될 정도입니다. 2850을 저점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맞는 흐름이 또 어제 나왔습니다. 자,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도 한번 풀어보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과 시작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황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했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시장이 걱정됩니다 하셨어요. 네. 왜요? 또 이 반등 나왔는데 안 좋은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나간 자금에 대한 시장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제가 노란톡 오신 분들한테 설명드렸듯이 2,840이 적정 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실제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다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 이 가치 분석으로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청산 가치 기준으로는 2,800에서 2,850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선행적으로 이제 가치 분석을 이제 컨센에서 나온 부분은 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2개월 선행퍼로 보시게 되면은 2,900에서 2,950이 타당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도 이제 미선물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가 또 시간에 하락하면서 네.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1월 초에 좀 제가 사실 1월 밴드를 2,830에서 3,000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기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제가 2월 달은 온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기술적 반등이 올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은 좀 기술적인 조정이 오겠지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다음 주에도 FOMC 지나고 나서는 단기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1월 달 마무리되기 때문에 2월 달은 이런 어닝 시즌의 실적에 맞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2월, 3월 올라오는 종목들은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저는 대응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다가왔으니 다가올 때는 되려 현금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현금화하는 이유가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을 지금은 좀 회수해놔서 리스크가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자라는 전략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연준에서 양적 긴축, QT랑 같이 지금 진행을 한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고,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드리지만 애널리스트 다 컨센 다 다릅니다, 방향이.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3, 4월 정도가 굉장히 변곡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때 좀 저점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하고 매크로적인 환경, 그리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2,800을 이하로 잠깐 갔다 올 수 있다. 굴파기를 한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좋은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지 또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또 시각적으로 실제 미 금리가 실제 실행이 되게 되면은 저는 미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2년 동안은 중기 추세가 상승 추세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도 가능하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과거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은 저번 주에 제가 실러 지수 같은 거 설명드렸듯이 지금 고점, 고밸류 약간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너무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평가 이렇게 우리가 고점 영역이다 말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100조의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국 쪽으로도 가고 있고 신흥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큰 손들을, 말 그대로 큰 자금들은 고점에 있는 주식에 나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마 저점에, 이번에도 아마 보셨듯이 외국인들이 2830, 40에서 대량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순간에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중기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 단기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종목을 매수하실 때 뭐 지금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신 다음에, 만약에 5%뭐 절반 매도하고 뭐 10% 갈 때 절반 매도하고 쭉쭉 빠진다. 그러면 최소 뭐 3%에 대한 익절 라인 같은 걸 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찰떡시황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3월, 4월에 증시가 큰 변곡이 와서 2,800 하향 돌파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고, 하지만 긍정적인 건 그 이후에 시장은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돼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황에 저희가 많은 시간을 쓴 건 그동안의 시황관이 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 이거 참 말씀 주신 내용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야 될지, 아니에요, 시장 그냥 위원님 시황 틀려도 좋으니 막 잘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네, 좀 보여주세요. 설명을 드릴까요? 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제가 이 날짜가 이 고점에서 저점 한번 69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고 69일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칭되는 기간이 나왔고, 이 구간이 변곡 구간이 되면서 이 이후에 바로 지금 시장이 푹 빠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69일 안에 여러 가지 변곡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제가 단기적으로 만약에 지금 2월 달에 보게 되면 제가 제시 드릴 수 있는 반등 폭은 2,900에서 2,930포인트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월 달에 그 정도의 목표치를 두시고, 종목들이 2월 달에 그 정도 코스피가 올라오게 되면은 일정 부분 뭐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으로 저는 제시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어제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 또 발생을 했는데, 수급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제 거가 안 나오네. 직전 거를 저희가 이게 이 시간대에 딱 리셋이 돼버리거든요. 저는 그렇군요. 예. 보시게 되면 뭐 투자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 어제 풋옵션에 외국인이 400억 가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 하방을 베팅을 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컨센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맞는데, 제가 보는 해석은 이 부분도 해지 전략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선물을 만약에 하방에 이렇게 해지 형태로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메이저들도 이렇게 해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대비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황에 대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AS 짤막하게 한 종목만 볼게요. 빅텍이요. 사실 빅텍 말씀 주실 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 안 두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얘기하시는군요 라고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네네. 1월 14일 유망주입니다. 네네.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았어요, 빅텍이. 네네. 어제도 2.6% 오른 채 마감이 됐고,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10% 이상 짧은 시간 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뭐 AS 빅텍을 좀 추천해서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주변에서 간첩 아니냐 추천하자마자 바로 북한이 미사일 쏘고. 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빅텍으로 제가 뭐 크게 수익을 내시라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똑같이 제가 해지 전략으로 가져가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빅텍이 올라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5% 10%에서 매도해가지고 우리가 주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에 또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이슈가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부분 확정 수익에 대한 익절 라인을 꼭 정해 두시고 나머지 대응을 해 주시고, 10% 정도 수익 구간에는 어느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확정하시는
부분으로 횟지로 좀 활용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텍 AS 살펴봤고요. 지금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에이트원인데 네. 에이트원이 지금 1,740원대 아마 이분이 좀 보유하시면서 적절하게 이익 실현 타이밍을 좀 놓친 느낌이거든요. 네네. 에이트원 AS 좀 부탁드릴게요. 에이티온 한 3주 연속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네.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 오고 그 폭만큼 제가 2,640포인트 근처에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박스권 라인입니다. 동일합니다. 1,64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하셨다가 똑같이 9월 다음 달에 반등 올 때 그때 코스피 2,930포인트 2,900에서 2,930포인트 올 때 좀 현금화 일부 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OMC가 끝나면은 성장주 단도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좀 대응해주고 제가 만약에 뭐 다른 또 이슈가 있으면 다음 달도 계속 드릴 테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뭐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시장 반응하고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뭐 상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뷰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돌파 매매 종목을 저희가 찾으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말씀 주신 시황관에 따르면 지금 돌파 매매 종목으로 주시는 것들은 어찌 보면 뭐 조금의 수익 내고 챙기고 조금의 수익 내고 챙기고 약간의 잽잽이 전략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네. 굵직한 한 방은 말씀 주신 대로라면 네네. 이제 하반기 혹은 3, 4월 지나고 한 2분기 중반부터 좀 진행이 될 테니까 네네. 그럼 잽잽이 전략 종목들인 건데 어떤 것을 cepcep이를 전 게릴라 전략으로 하는데 게릴라가 더 cepcep, 어울리겠네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 이런 거를 지금 구간에 잘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 YM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바이든이 지금 그린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도 풍력을 또 뭐 한다 이런 부분이 통과가 좀 유력하다 이런 외신 뉴스가 또 나왔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에너지 뭐 지금 뭐 가장 핫한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을 하고 삼성 SDI 이런 SK 이노베이션 주요 셀 기업들의 고객사로 두고 있고 애플카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있는 기업입니다. 뭐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전기 자동차 주로 이제 전기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테마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세계 최초로 또 요 부분을 직류 관련된 이런 고전압 양방향 릴레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독점 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테마나 섹터로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고객사도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 시초가 이하로 좀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시고 손절 라인으로는 3,800원. 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바닥주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똑같이 그 아까 A2인처럼 박스 하단을 이탈하면 매도로 좀 대응해 주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박스권 돌파할 때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목표가를 4,400원, 4,400원 4,400원 라인으로 44,500원 라인으로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38,000원 종가 이탈하면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좀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4,500원의 목표 라인, 38,000원의 손절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돌파 종목은 M2i입니다. M2i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업체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예. 며칠 전에 이제 요즘에 또 잔금해제란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네. 이 종목을 다뤄서 저도 그때 딱 공부를 했거든요. 네. 한 이틀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괜찮나요? 일단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구인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이고 솔루션을
국내 유일한 관련된 HMI 관련된 솔루션 납품 국내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SK,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에 납품하는 기업인데 동사도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10,000원을 일단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음봉 오게 되면은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시고 손절 라인으로는 이 돌파했던 이 타점, 이 라인, 이게 9,000 이게 좀 꺼졌는데 네, 이 9,000원 돌파하는 종목이니까 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 해 주시고 목표 라인을 11,500원 이렇게 라인을 가져가고 말씀드렸듯이 5% 10% 오르면 좀 분할 매도하면서 최종 목표가를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뭐 차트 되게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국채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좀 최고가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장단기 구체금리가 이 공간을 이거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만기 구체금리가 올라가고 10년 만기 구체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 같이 올라가는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2년 만기 구체금리가 올라가는데 10년 만기 구체금리가 내려온다. 이런 스프레드가 줄어든다. 그럼 굉장히 시장에 리스크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 10년 만기 구체금리 오르는 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고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뭐 노란톡이나 이런 부분에서 돌파 매매 시간에서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정말 정책적으로도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쓰임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또 많이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 말씀 주신 포인트 저희 잘 지켜보면서 대응할 거고요. 오늘 나눠봤던 두 종목 YM텍과 M2I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늘 돌파 매매 시간 또 알차게 채워주셨어요.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